포퓰리스트의 노란알 정도라면 그 공중부양하시는 그분 옛날에 대통령 되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하지 않고 그냥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시장 개척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 또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불로소득을 특정인이 모두 독식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 불로소득을 충분히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실제로 그걸 통해서 건물주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로소득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토지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부담, 즉 토지세를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하는 기본소득세로 만들면 됩니다. 토지에 대한 부담을 늘리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에 대한 부담을 늘리되 그것이 제재 또는 국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림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목적으로 토지세, 즉 기본소득 목적의 토지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둔 논란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제한해야 된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세밀하고 확실하고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는 발생할 수가 없게 되죠. 다만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지나치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고 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환수 제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각종 금융 제한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줄이자 이런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총량으로는 금융에 대한 유동성 제한, 유동성 공급 이것도 좀 줄여야 되고 총량으로 편집하기 쉬우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 총량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거기 더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은 총량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영역의 특정한 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구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 형평이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 부담 관련해서도 실거주용으로
한 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부담하고 투자 투기해서 돈 벌려고 수십 세, 수백 세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하고 부담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주거 1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실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 지원은 확대하되 다주택자 또는 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유 부담은 또는 금융 제한은 그 이상으로 늘려서 총량으로는 줄지 않고 더 늘어가게 하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인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좀 일찍 올려다가 청년 기본소득관에 청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거기를 들러오느라고 한 2, 3분 늦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코인 주식 투자 뭐 이런 데 많이 관심도 갖고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기성세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 안 하고 왜 저런 데 저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 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로 기회가 많은 장밋빛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또 성공한 그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청년 세대들은 희망이 사라진 회색의 절벽이 가로막힌 암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고도성장 사회에서 기회가 많았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진취적이었고 실패해도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동료들, 친구들 또는 여자 사람 친구와 격렬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크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크고 또 어떤 투기적 기회나 아니면 가망은 적지만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보다는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성이나 미래 성장성이나 위험성이나 이런 점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또 청년들이 하나의 돌파구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 투자 위험에 정말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 세대들도 기회를 누리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 총량을 늘리는 경제 회복,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서 현실화시키는데 정말로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단정해서 뭐 상품이냐, 뭐 투기자산이냐, 뭐 투자자산이냐 등등의 논란이 있는데요. 뭐 제가 그걸 규정할 만큼 능력이 있지를 못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라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좀 더 많은 나라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특히 뭐 우리 노벨 경제학 수상자 뭐 경제학자들도 참여해서 매우 작년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